이제 패널 토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이제 뭐 공통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 좀 세부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공통 질문이 본인 하시는 일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뭐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세션의 제목이 이제 공공융합 서비스입니다. Public Convergence Service.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교통이나 뭐 환경이나 안전이나 아니면 뭐 보건복지나 뭐 등등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공공융합 서비스 중에서 가장 좀 활성화가 될 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뭐 김영현 책임님부터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1번이네요. 네, 저는 뭐 한국전력공사에서 계속 이제 전력 에너지 분야 쪽에 ICT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이제 리서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완전히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다양한 책무와 역할들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관점에 도메인 난리지 관점에서는 뭐 전력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 특화망이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공 쪽에서 일반 상용망을 사용할 수 없어서 반드시 자가망으로 꾸려야 되는 도메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계없이 조금 더 업무에 대한 편의성 측면에서 이제 사용하는 도메인으로서 실제 들어가 보면 나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자 같은 경우는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그냥 이통사 통신만 사용하면 되지, 아니면 와이파이보다 뭐가 좋은데, 아니면 경제성이 나오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관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와 반대로 실질적으로 꼭 속도가 빨라서라기보다도 실제 무선 통신을 쓰고 싶은데 자가망으로밖에 쓸 수 없는 도메인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전력 분야도 그렇고요. 또한 뭐 원자력 분야다, 아니면 이러한 국가 기반 시설 인프라 관점에서 이 특화망에 대한 니즈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공융합 서비스에 특히 5G MPN이 안착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에어리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속도 경쟁들을 많이 합니다. 1기가가 나왔고 2기가가 나왔고, 그리고 뭐 6G에서는 그거의 이상의 레이턴시도 얼마나 빠르고 막 이런 속도 경쟁을 하는데, 실제 공공융합에 이제 사용되는 저희 같은 도메인에서는 그러한 속도 경쟁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 그쪽에 대한 조금 더 관심과 지원, 그리고 또한 생태계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5G 특화망이 조금 더 그 활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말씀 이제 해주신 부분이 사실은 그 한국전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실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는 일반 질문을 쭉 듣고서 세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관련이 있어서 세부 질문을 조금 더 드리면, 아까 발표하신 중에 이제 세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 IoT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을 이루고 그걸 가지고서 뭐 고장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로봇 같은 걸 이용해서 뭐 메저링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 뭐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공공융합 서비스하고 다 관련이 좀 지어져 있어서 하나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 하시면서 이 세 가지가 이 뭐 조금 아까 말씀하신 5G 또는 5G 특화망과 관련해서 꼭 뭐 필요하다, 또 내지는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다른
활용할 계획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5G 특화망을 저희 회사 내에서 볼 때는 저는 이제 ICT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통신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든 아니면 뭐 NRDC, SA 막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런 거에 매우 관심 있게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전력 회사고요. 그리고 또한 통신을 하는 통신사처럼 통신 쪽에 역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5G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냐 아니면 서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IoT 기반 예방 진단 같은 경우 기존에 무선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변전소에 동축 케이블과 광 케이블을 구축하는데 약 한 1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설비들을 또한 공사하면서 기존에 있던 설비에 시멘트를 깨고 거기에 케이블을 매설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5G 특화망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변전소에 무선망을 쓸 수 있다라는 단어 하나로도 충분히 그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변전소의 예방 진단 관점에서 변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아까 슬라이드에도 있었지만 한 두세 시간 동안 화재가 났을 때 약 6만 명 정도의 고객들이 정전이 되는 이런 사고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예방 진단 쪽에 대한 노력을 저희 회사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전소의 예방 진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도약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이제 미래 기술 관점에서는 로봇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정 로봇 가지고 많은 트라이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력 에너지 도메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레퍼런스로 쓰고 그리고 참조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충분한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알서포트의 신동영 이사님이 말씀하실 순서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까 발표할 때도 서두에 잠깐 뭐 알서포트가 어떤 회사인지 말씀해 주셨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한 회사 소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서포트 신동영이고요. 알서포트는 PC나 스마트폰 고장 났을 때 이동통신가 도코모에서 투자한 회사이긴 한데요. PC나 스마트폰 고장 났을 때 A센터 안 가고요. 원격으로 들어와서 고쳐줄 수 있는 원격 지원 관련된 솔루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통 질문 관련해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마 공공융합 서비스 중에서 가장 활성화될 서비스가 뭐냐라는 부분을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마 태초에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카오톡, 라인, 그리고 유튜브잖아요. 이게 없었던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 공공 서비스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것 중에서 페인 포인트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뭐 관제나 아니면 운영 관리나 그러니까 유지 보수나 등등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가장 CCTV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망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5G 등등 네트워크망이 좋아지면 훨씬 더 고도화되고 지금 약간 불편했던 부분들을 해결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융합 서비스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라는 부분을 했을 때 제가 사실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은 서비스가 아니라 망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슈는 뭐냐면 그러니까 현재 니아에서 이미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보면 공공기관 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 잘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융합 서비스를 한다면 전공망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전공망이 만들어져서 대국민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해야 될까 아니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통신 사업자가 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안 맞다고 별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상 공공망이 다 투자가 되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존재 자체가 필요 없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망 자체가 먼저 이제 진행이 돼야 깔려야지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공공 융합 서비스 그런 관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과기정 통보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35를 얘기를 하고 135, 246을 얘기하거든요. 135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아마 킬러 애플리케이션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투자를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단말 그리고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등 생태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246에서 아마 뽕을 뽑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인 걸 뽕을 뽑고 그 246에서 투자해서 이제 뽕을 뽑은 걸 가지고 또 136에 또 새롭게 돌아오면 그때 또 많이 벌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가의 망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제 좀 내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망 투자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된다 보다도 약간 조금 그 당근과 채찍 관점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잘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6G, SDG, 6G에서 SDG 목표가 하는 부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SDG가 아마 203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6G가 2030년도 상용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망이 고속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망이 깔려야지 뭐든 진행이 되고 SDG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테크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인데, 그 테크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망이 제대로 깔려지는 부분, 그 부분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여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 부분의 진짜 핵심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도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제공됐을 때 진짜 우리가 느끼는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SDG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꺼번에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사실 그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좀 브로드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발표를 그래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발표를 준비하시면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이 좀 미비한지 뭐 그런 거 간단하게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뭐 예타를 진행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일단 초기 준비는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 최초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한 이 통신 선진 국가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 더 그 포인트 어떻게 하면 또 조금 더 이제 향후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약간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아마 여기 계셨던 다양한 선배님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파일럿 시장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투자하고 우리에 있는 작지만 다양한 다이나믹한 서비스들을 하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동통신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 혁신도 이끌었고 투자도 이끌었고 여기서 발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미 미국 스스로 되게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주파수 개방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 부분을 더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할까? 약간 과거로 본다면 광해군 같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현재는 미국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미국에 있는 상황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6G 상황에서 더 선제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받아들일 거, 뽑아먹을 거,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아의 정은영 팀장님, 혹시 뭐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 뭐 공공융합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냥 바로 세부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짧게 제 생각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공공이잖아요. 공공, 그렇죠? 이게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돈을 먼저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공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실제 보면 결국에는 끝에 가서 사업자가 할래 말래라는 의사결정에서 돈이 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하게 제가 오늘 발표자가 아니고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공공이면 결국 주체는 그렇죠.
정부가 되거나 그렇죠.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공익적인 성격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5년 전에 BCN 할 때도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그때 했냐면 언제 어디서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언제 어디서나는 이루어지지 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뭐 그 미디어나 뉴스를 보면 도시하고 농어촌 간의 격차는 날로 계속 심해지죠.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제가 하나를 들은 것 중에 생각이 나는 게 단순하게 경기도 외곽만 나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꽤 놀라운 얘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20년 전, 15년 전에도 원격 의료라는 걸 끊임없이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제대로 가려면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 안에서 그럼 통신망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럼 결국은 거기는 돈에 결부되는 거를 우선으로 놓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5G의 장점이나 6G로 가면 이제 진짜 안 터지는 데가 없을 만큼 망은 그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공공이라는 영역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무엇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들이 소외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대도시 인프라를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망이 거기에 있는 인프라를 가상이든 뭐든 끌고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저는 공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볍게만 생각해도 의료부터 시작해서 교육, 그렇죠? 이 두 가지만 봐도 꽤 중요하거든요. 의료 교육이 되면 결국엔 그쪽에 출산율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보면 저도 반성은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비즈니스 뭐 저희가 감사를 받아도 그래요. 아니면 사업 성과 보고서를 내도 그래서 매출이 얼마 났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공공이라는 얘기를 정부가 주도해서 예산을 태우고 사업을 할 때는 매출은 물론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항상 이런 사업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제일 윗단에 있으면 안 된다. 최종 결과물에 산출물의 성과를 갖다가 돈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그런 역할들을 하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망이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뭐 한전이라든가 공익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받지 결국은 오겠지만 그런 걸 고민해서 그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시에서는 제공이 되지만 쉽게 거기서는 안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융합해서 망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을 한다고 하면 그게 결국에는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 듣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5G 얘기가 6G 얘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5G 얘기했을 때는 주로 5G는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버티컬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그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6G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이야기가 될 때는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유엔의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성취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크게 하나의 타겟으로 나오는 게 포용성, 인클루시브니스가 굉장히 큰 화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장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디지털에 대해서 소외된 계층들을 다 끌어안고자 하는 것이 6G에 대한 큰 어떤 타겟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5G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서비스들이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또 가고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사실 2030년까지 아직 2025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머추어되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그것이 이제 뭐 6G에 가서는 훨씬 더 공공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강화되면서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동일하게 해봅니다. 그 질문을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발표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이제 퀄리티에 대한 어떤 그 메저먼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퀄리티 메저먼트를 아까 이제 발표하셨을 때도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주관을 한다. 객관성을 이제 담보하시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는 그 피평가자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좀 그 귀담아 들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 이제 객관성에 대한 담보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실시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퀄리티에 대한 평가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 맞을 것 같고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 시간이 길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 계획을 만들고 지표를 선정하고 하는 것들은 말씀하신 객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객관적이야? 이게 누가 들어도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가장 우선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측정 지표라든가 저희가 뭐 측정하는 방식, 도구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당연히 국제 표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근간으로 합니다. 저희가 함부로 NI가 만약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ITU라든가 이쪽에서 뭐 매저먼트에 관련된 기준, 규격 아니면 뭐 지표 이런 것들은 그거를 저희가 다 차용해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끔 일부 저희가 가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근간을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 TTA에다 표준화를 해서 의견을 다 듣죠. 산업계 분들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서 국내 표준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근간으로 일단 측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실제 피평가 기관들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우리 점수가 95점이라고 하면 힘드니까 당연히 매년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기술들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자기네 투자하는 모양새도 바뀌고 내부 회사의 정책도 바뀌고 그런 것도 다 듣고 있고요. 함께 그런 자리를 들어서 저희가 만들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같이 함께 검증하고 심지어 저희가 뭐 측정하는 툴이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폰에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만 돼도 저희가 그거를 각사에 다 배포해서 내부에서 다 검증 시간을 다 주고요. 가지고 온 다음에 다 합의가 끝난 다음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에 있는 건 있어요. 저희가 소비자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단체 얘기들을 계획이 나와서 시작하기 전에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온 VOC가 뭐였고 이걸 다 듣고요. 그걸 근간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잘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잘해야 사실은 답을 하는 사람도 그거에 따라 정확한 답을 내고 그다음에 정확한 답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많은 내용들을 제출하는 걸 원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일단은 한 분씩 이렇게 다 좀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공공유관 서비스하고 직접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해주신 분이 이제 사실은 김영현 책임님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궁금해서 또 말씀을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하는 어떤 그 5G 특화망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예전에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여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심화되고 그다음에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있어서 너무 듣기가 즐겁습니다. 근데 그런 특화망을 운영을 하면서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하다 보면 뭔가 애로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전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어떤 도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뭐 이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똑같이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도 교수님께서 저희가 많이 했던 거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고충을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에 대한 역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5G 아니면 6G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그 전에 LTE나 이런 거 측면에서는 저희 쪽에서 그만한 전문가가 많지 않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화망을 구축을 할 때 보면
저희가 서비스만 인지를 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리퀘어먼트만 던지면 그거를 이쪽에 있는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고 가이드를 해주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뭐 2020년, 21년, 22년 뭐 지금까지도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대표 3사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다 경험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이제 기술적인 아닌 또한 활용 관점에서의 테크니컬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매우 이제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공공 쪽이기 때문에 이제 사견이 아닌 그러니까 회사의 꼭 이익 추구가 아닌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5G의 특화망이 잘 되기 위한 이제 가이드로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구축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그냥 장비만 사다가 구축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봤더니 단말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인증받은 장비도 없고 28G 막 얘기 나왔을 때 꼭 되는 것처럼 다들 얘기를 했는데 막상 붙이려고 했더니 NRDC도 안 되고요. 뭐 커버리지 당연히 문제되고요. 또한 저희 사업 이전에 했던 게 정부에서 했던 게 MEC 사업이었습니다. MEC 관점에서는 UPF 통해 가지고 별도의 이제 망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EC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특히 UPF에 대한 포지션과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초기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뭐 저희 쪽 얘기가 아니라 올해 이제 공공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화망 관점에서 이제 경남 쪽에서 구축하는 사례를 제가 뭐 한 몇 달 전에 이제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회사가 크지 않고요. 뭐 이제 특화망을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구축을 하는데 본사와 이제 그 서비스 그 브랜치, 오피스 간의 망을 연결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코어망과 이제 라디오 액세스 망에 이제 그걸 제공한 통신사에서는 텐지로 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 관점에서는 텐지로 구축을 하게 되면 구축비나 운영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게 이제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MEC를 이용해서 로컬 관점에서는 원지로 다 구축을 해서 ROI를 뽑은 케이스가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실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희소성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있기도 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막 1기가 2기가 이 속도 경쟁보다는 한쪽에서는 에코시스템으로서 충분히 쓸 수 있게끔 누군가에 대해 가이드를 해주면 저는 빠르게 서비스가 나오면서 생태계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나온 이제 BM 모델로 수익이 나고 그게 이제 선순환 과제로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한 2년 동안 겪었던 그 이제 마음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나아가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5G 특화막의 프론티어 입장에서 지금 이런 실증 사업이나 서비스를 구축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떤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좀 부재하다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또 얻게 되는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향후에는 또 이 한국전력 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추후에 좀 공유를 해주시면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도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어려움 겪었던 것보다는 훨씬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은 이미 그 서비스 경험이 많은 서비스 업체에 뭔가 좀 노하우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나 기회가 좀 있으면 좀 쉽게 또 풀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하여튼 그 지금도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하여튼 향후에도 좀 그런 서비스로 활성화하실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김영현 책임님한테만 한 번 더 질문을 했다는 게 좀 섭섭함이 있으시면 혹시 두 분 연사님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사실은 뭐 그 세 분이 뭐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패널 하면서 지금 공공기관 한국전력 얘기를 들었으면 의료 쪽이나 아니면 또 뭐 공장 쪽 얘기도 참 들어봤으면 또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뭐 오후 세션에 또 그런 것들이 마련됐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오늘 하여튼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또 패널 세션도 아주 흥미롭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패널 마치도록 하겠고요.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